원시 공산제 고대 노예제 자 그런데 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가 되냐면 분명히 조선을 건국한 세력들이 지금 이 성종시대까지 왔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았던 세력들이 있다 그랬어요. 온건파 사대부들. 그들은 낙향을 했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이제 많이 흘렀잖아요. 이제 이들이 이제 제야 선비들이 된 것이죠. 이 제야 선비들이 그들 나름대로 여론을 형성하면서 학문을 또 가르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을 이제 사림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명회, 이 세조의 어떤 계유정난을 계기로 해서 권력을 장악했던 그 한명회를 필두로 한 그 세력들을 우리가 이제 훈구파라 그래요. 훈구파. 근데 여러분 이게 올해 구자 느낌 별로 안 좋죠? 그죠? 이제 이들이 이제 서서히 비리 세력이 되는구나. 이제 이런 느낌이 오시죠? 네.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훈구파. 자, 이 훈구 세력들을 서서히 이 살인파들이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비리나 이런 것들을 공격을 시작하는데 여전히 어쨌건 간에 이 훈구 세력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자꾸 올라온단 말이에요. 훈구들이 권력을 그냥 그래 살인 너희들 올라왔네. 알았어. 이거 너희들 가져. 그러지 않아요. 때립니다. 올라오지 못하도록 때립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바로 사화라 그래요. 살인들이 화를 입었다. 그러니까 이 라인을 보세요. 이게 지금 굵게 지금 라인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살인들이 때리는 라인은 이제 얇잖아요. 굵다는 얘기 뭐냐면 살인들이 이 사화를 통해 가지고 화를 입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들이 화를 입은 사건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크게 네 차례가 있습니다. 무갑기을인데 이 무갑기을 이 네 차례의 사화 끝에 살인들이 화를 입었지만 결국은 16세기에 이 살인들이 이 화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장악하게 될 겁니다. 자, 어쨌건 지금은 굉장히 힘든, 살인들이 지금 올라오는데 힘든 시기에 훈구들이 견제를 하니까. 자, 먼저 이제 무오사화입니다. 바로 이 성종의 아들, 패비윤 씨의 아들, 연산군. 이 연산군이 있을 때 무오년에 살인들이 화를 입은 사건인데, 그 계기가 뭐였냐면요. 이 유자광이라는 사람이 또 이제 연결이 돼요. 이 유자광이라고 하는 이 훈구 세력들, 이 사람이 이제 연산군한테 잃는 거야. 뭘 일렀냐면, 그러니까 이걸 견제하기 위한 것이죠. 김일손, 김종직 이런들이 살인들이거든. 김일손이 사초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역사를 쓰는 그 자료예요. 자료인데 왜냐면 이 자료들이 모여가지고 나중에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이 사관이라 그래가지고 이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적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김일손이라고 하는 사관이 사초에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실었다는 거야. 이 조의제문이 뭐냐면 기억하겠다, 아프다, 가슴이 아프다, 그를 잊지 않겠다, 이런 어떻게 되게 좋은 의미로 쓰는 거예요. 누구를? 의제를. 근데 의제가 누구냐면 항우, 유방, 그 초한지에 나오는 인물들인데 그 항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항우의 조카가 돼요. 조카를 죽이고 권력을 장악했다? 근데 그 사람을, 죽임을 당한 왕이야. 그 의제가 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서 조의제문이 쓴 거야. 조카를 죽이고 왕위에 오른 케이스? 그 불쌍한 조카? 이거 뭔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바로 세조가 조카 단종을 죽이잖아요. 결국 이 김종직의 조의제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선대 세조를 능멸하는 것이옵니다. 이렇게 나와버린 것이죠. 난리가 난 거예요. 결국 김일손, 김종직, 김종직은 이제 이전 사람이니까 줄줄이 엮여가지고 사람들이 날아갑니다. 이게 바로 무오년에 일어났던 사화.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다음 이제 갑자사화는 이거는 여러분들 미친 거지. 연산군, 왜 폭군 연산군의 어떤 그 모습들 있잖아요.
그 패비윤 씨를 도대체 누가 죽였느냐 이제 미친 거야 이제 연산군이. 우리 엄마 죽인 사람 다 나와 이것들이 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게 갑자사화. 이제 이 과정 속에서 또 살인들이 또 화를 입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제 연산군은 반정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죠. 그게 바로 이제 중종 반정입니다. 중종 반정. 중종 반정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 중종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살인들을 굉장히 많이 등용을 해요. 그때 그 대표적인 살인이 누구였냐면 바로 조광조입니다. 조선의 3대 개혁가 하면 여러분 누가 있냐면 조광조, 김육, 흥선대원군을 들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조광조입니다. 앞으로 읽어도 조광조, 뒤로 읽어도 조광조. 이 조광조의 개혁. 이 조광조는요, 중종반정을 일으켰던 그 사람들 이렇게 명단을 이렇게 본 거야. 봤더니, 뭐야. 여러분, 반정이라고 하는 것은 쿠데타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쿠데타. 그 역모 아니겠습니까? 이게 실패하면 역모예요. 성공하니까 반정이지. 그죠? 그러니까 많이 주저할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다가 왕을 폐위한다고? 이러다가 만약에 혹시 실패하면 우린 삼족을 멸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주저했던 사람들이 중종반정 그 훈장 리스트에 막 올라가 있는 거야. 뭐야? 이거는 훈장, 이 훈장은 거짓 위자. 거짓된 훈장입니다. 이렇게 거짓된 훈장을 받은 사람들은 다 삭제시켜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위훈의 대상자들이 주로 누구였냐면 훈구들이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정면으로 이 조광조, 살인을 중심으로 한 이 조광조가 훈구를 때린 거예요. 훈구가 가만히 있겠냐고. 이것들 봐라.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 공격을 받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조광조가 어떤 기억을 했냐면 소격서 폐지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훈구들이 유교의 어떤 유학의 어떤 그 이념 이런 것들을 지금 부정시킨 것들은 다 없앤 거예요. 소격서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어떤 그런 것들을 관장하는 관청인데 제가 이야기했죠. 유학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이게 원칙론자예요. 조광조는 원칙론자. 유학의 어떤 그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니 유학자들이 왜 하늘의 제사를 지내? 왜 이런 거 없애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유학, 공부, 이 소학을 또 보급시키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고요. 현량과 바로 이 살인들을 등용하기 위한 현명한 사람들을 양성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이건 추천제입니다. 추천제. 이건 수시 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시 전형. 시험 안 보고도 그냥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추천 전형에 의해서 살인들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조광조의 개혁 내용. 하지만 결국 훈구들이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기묘한 일이 뭘까요? 바로 나뭇잎에 주초위왕. 주초위왕. 달릴 주자. 그리고 초자. 이게 주초위왕이라고 하는 한자가 글자에 새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주초가 요 초를 여기다 이렇게 앉혀버리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건 뭐가 되면 조가 됩니다. 조. 그러니까 조씨가 왕이 된다. 이렇게 가버린 거라. 날이야. 영모이옵니다. 라고 하면서 또 이제 그 살인들이 또 이 조광조를 필두로 해서 사약 먹고 날아가요. 이게 바로 기묘사화. 마지막 네 번째 사화는요, 을사사화입니다. 명종 때인데요. 이때는 이제 윤씨들끼리 또 붙어요. 윤씨들끼리. 그래서 대윤과 소윤, 윤임을 중심으로 한 대윤과 윤원영을 중심으로 한 소윤. 윤원영 그때 아마 이덕화 씨가 옛날 드라마에서 그 유명한 내 손 안에 있소이다. 뭐 이거 광고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어쨌건 윤원영이 주도했는데 결국은 이 윤임이 제거가 됩니다. 소윤이 승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제 이 과정에서 또 살인들이 또 굉장히 화를 입게 되는 그런 모습들 있습니다. 이 명종 때 여러분들 그 좀 이제 혼란스러운 거예요. 16세기로 넘어가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모습들, 이제 임꺽정이 난 이제 이때 이제 벌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그 조선 전기 대표적인 그 도적, 의적으로도 얘기하죠. 그 임꺽정. 명종 때 있었고요. 조선 후기 대표적인 또 도적, 의적이라면 장길산. 요건 이제 숙종 때. 그래서 임꺽정, 명종 때, 장길산, 숙종 때. 요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 살인들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탄압을 받으면서도
꿋꿋이 일어납니다. 그 배경이 뭐였냐면 요향소라는 곳이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어디 향촌에 자신들이 있는 그 기구라는 곳인데 이곳에서 여론을 만들고요. 서원은 잘 아시겠지만 이곳에서 제자들을 양성을 하고요. 향약은 뭐냐면 향촌의 약속이에요. 농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농민들과의 농민들의 어떤 그 유교적 규범 이런 것을 통해서 농민들을 장악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향초에서 자신들의 세력을 구축하고 있더라. 이런 어떤 그 과정들 속에서도 결국은 그들이 훈구를 완전히 몰아내고 이후에 16세기 역사 주도 세력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과정에서 간략하게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이건 뭐 너무 여러분들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흐름만 가볍게 보시면 돼요. 권력을 장악했던 어떤 그 살인들 보시면 알겠지만 완전히 그 권력을 장악한 시점은 선조입니다. 선조 때. 그러니까 성종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종 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선조 때 완전히 권력을 장악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살인들이. 그 과정 보면 정몽주 필제 다 그런 인물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 온건개혁파 세력들, 그러니까 조선공이 동참하지 않았던 세력들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종직 이렇게 나옵니다. 김종직 아시죠, 여러분들? 예, 무오사와 그 과정에서 빌미를 제공했던 인물이 바로 김종직 조의제문이었죠. 그의 제자가 김일손. 그래서 정여창, 김경필, 김일손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자, 이 과정 속에서 이제 김경필한테는 이제 갑자사고로 좀 날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이제 이현적, 서경덕, 조광조, 김한국이 있는데 조광조 여기 나오는 거예요. 김효사로 또 날아가는 것이고, 그죠? 그 제자들이 이제 조식, 이황, 이성원, 이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1,000원권의 이황, 5,000원권의 율곡이 이렇게 나오네요. 요 흐름이네요. 요 흐름 속에서 근데 여러분 이거 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 정도 이렇게 이따 보시면 되고 그 배경 속에서. 이 서경덕 조식 계열이 이제 그러니까 요 조식 이황 계열이 동인이고요. 이 성원 계열이 서인인데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사림이 권력을 장악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조선 건국에 동참하지 않은 세력들이 워낙 많고 이들이 권력을 장악하다 보니까 권력 자리는 한정돼 있는데 그걸 차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은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또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권력 투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 투쟁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권력을 장악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좀 더 좋은 세상을 내가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세력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권력 투쟁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정치라고 하는 건 권력 투쟁 속에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조 전랑 이게 2호 예병 현공 2조 있잖아요. 거기 전랑직이 있어요. 이 전랑은 뭐냐면 인사권을 쥐고 있습니다. 2조의 전랑직을 누가 장악하느냐. 그래서 뭐 이제 김효원 계열이냐, 심의겸 계열이냐 이걸로 인해서 이제 이 살인들이 나뉩니다. 그게 바로 동인당, 서인당. 근데 이름이 이게 어떻게 지어진 거냐면 김효원이 그 한양의 동쪽에 집에 있었고요. 심의겸이 서쪽에 있어가지고.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름 지어진 게. 그래서 동인, 서인 이렇게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 그 계열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동인들이 이렇게 조식과 이황 쪽에 영향을 받았는데 나중에 이 동인이 북인과 남인으로 나뉘게 돼요. 북인과 남인으로 나뉘게 되면 이건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이 성원 이쪽이 이제 서인당인데 나중에 이제 이건 이제 조선 후기로 가야 돼. 한참 뒤로 가야 돼요. 노론당과 소론당으로 나뉘게 될 겁니다. 나뉘게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 기억하실 게 뭐냐면 조선의 주류 세력은 어떤 당이냐면 바로 이이, 서이, 노론 요쪽 계열이에요. 예. 그러니까 16세기 권력을 장악한 게 제가 서인, 그러니까 살인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살인의 대다수의 어떤 그 흐름 속에서 이쪽 계열이 이제 몇백 년 동안 집권 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이, 서인, 그리고 노론으로 이어지는 요 흐름. 요게 바로 조선의 집권 세력. 그러니까 앞에 15세기를 이끌었던 훈구. 그 다음은 대부분 이쪽 계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그 과정에 권력쟁이 왔다 갔다는 하겠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000원권이 주류입니다. 5,000원권이 주류입니다. 네. 요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16세기 사림이 권력을 장악하는 모습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